연이어 몰아친 태풍에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올해부터 보상률이 낮아져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도심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경주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워낙 피해가 커 언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구 시민들은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이어 몰아친 태풍에 수확을 앞둔 과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그나마 드러났던 농작물 재해 보험도 올해부터 보상률이 낮아져 사과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의 한 사과밭입니다. 바닥에 빨갛게 익은 사과 수백여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불어닥치면서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맥없이 떨어진 겁니다. 홍로 사과 17kg 한 상자 수매 가격은 평균 8만 원. 하지만 땅에 떨어진 사과는 정부가 한 상자당 8,000원에 사들여 거름으로 활용합니다. 사실상 버려지는 겁니다. 담배를 한 2년 가까이 끊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도 모르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홍로가 이제 보수하고 틀려가지고 물러가지고 납품도 못하고 그냥 버릴 지경입니다.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으로 경북 지역 농작물 피해는 1,400헥타르에 달합니다. 사과가 주산지인 청송군이 피해가 컸습니다. 낙과 피해를 포함해서 지금 한 680헥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낙과 피해가 한 570헥타 정도 되고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금 85%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부담은 15%고요. 그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난해까지 농작물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했지만 올해부터 보상 한도를 50%로 줄였습니다. 피해 규모의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해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보상률을 다시 80%로 올려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과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도심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경주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워낙 피해가 커 언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따르듯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던 도심 하천. 물이 빠진 뒤 드러난 수변공원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자풀은 여기저기 걸려 있고 가로등은 꼬꾸라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가로등에 감기다 보니까 가로등이 넘어져서 지금 장비 투입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보문단지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밑동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러진 가지는 곳곳에서 나뒹굽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철제 난간은 떨어져 나가 산책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어이가 없네. 바람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구만. 그래도 우리 경주역이 인명 피해는 없잖아, 그죠? 그걸로 천만다행히 고맙게 생각해야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산내면에서는 무너진 교량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가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미 물에 잠긴 농작물도 가재도구도 건질 만한 게 없어 수해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태풍 하이선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60대가 타고 있던 트랙터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낮 12시 18분쯤 울진군 내화면에서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 지역 인근에서 옆으로 넘어진 트랙터를 발견했고 내부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물에 무리하게 A씨를 꺼낼 경우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어 수위가 낮아지면 인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태풍 하이선은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4번째 태풍입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승영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친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장 차량을 덮칩니다. 이렇듯 삽시간에 큰 피해를 낳는 태풍.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로 향한 태풍은 한 해 평균 3.1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작년처럼 7개, 올해도 4개네요. 한 해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태풍이 무지무지 막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그 접근 횟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세기가 강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풍의 수보다 위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절반은 초속 44m를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불과 열흘 만에 3개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모두 매우 강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연속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태풍의 위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1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태풍의 에너지의 원이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위도와 북극의 온도차로 형성되는 제트기류는 약화됐습니다. 가을이면 제트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시베리아 폭염으로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최대 풍속이 67m에 달하는 슈퍼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체 행동을 멈추고 당정과 주요 의료 현안을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도 논의 대상인데 경북의사회는 열악한 시군에 수가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파업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 의사협회와 민주당,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다 같이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경상북도와 같은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입니다. 255개 시군별로는 군의군과 7곡군의 1000명당 의사 수가 1.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김천시와 상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하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는 경북 안에서의 의료격차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합의 이전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환자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자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생활이 되겠어요? 경북의사회는 대안으로 의료수가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2만 3천 명의 군의군, 1만 6천 명의 영양군 등 환자가 적은 지역의 수가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송봉화에 그 산모도 적을 뿐더러 인구도 적고 할 경우에 하루에 한 서너 명이 온다. 이럴 경우는 나머지 평균 수가 뭐 예를 들어가 한 20 몇 명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청송봉화에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옵니다. 한편 이번 의협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회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 간 갈등 봉합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8일부터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37%에 해당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2번 맞아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은 8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 의료기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부 지역에 9일 밤 11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동 내거리에서 황금 내거리 서편 송수관 정비공사로 인해 수성구 두산동 6천여 세대에 깨끗하지 않은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수돗물을 미리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나 수성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선수들을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과 코치가 해임됐습니다. 대구시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감독과 코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시체육회는 이달 안으로 후임 감독 선발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가 징계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투숙객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숙박업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통실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녹음 앱을 켠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투숙객 사생활을 몰래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 지지도 조사 결과 경북교육감이 잘한다는 평가가 46.7%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역단체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씩 모두 1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제277회 임시회를 엽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11일 동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4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담 달리기, 이른바 플로깅이 뜨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인 10월까지 쓰담 달리기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직접 활동한 모습을 개인 SNS에 지정된 해시태그를 넣어 게시하고 대구 환경 이야기 블로그에 게시한 SNS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참가자들에겐 대구 염색산단 등에서 나오는 원단을 기부받아 만든 재활용 제품을 증정합니다.